잘 쉬었니? 자, 유형 문제 볼 건데 설명 안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오늘 못 온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자, 복소수를 포함한 고차 다항식의 값. 이게 지금 거의 모든 단원에 다 나오고 있지 않니? 고차식의 값을 구해라. 그죠? 고차식의 값은 항상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나머지의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0이 된 다항식이 필요하고요. 요 식이 있을 때 뭐 2분의 3 옆으로 넘겨서 제곱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혈내근을 이용하면 되죠. 2분의 3마 루트 7i라는 다른 근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3이 되고, 자, 두 근의 곱을 계산할 때 분모는 4 그리고 분자는 9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9 더하기 7 그래서 16. 합이 3이고 곱이 4이기 때문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0인 걸 알고요. 0이 되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2차 조립이라고 했고요. 2 마오 7 5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3 마이너스 4 해주면 2 6 8 1 3 4 해주면 10에서 8 빼니까 2 1 이렇게가 나오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인데 그 x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7 i이기 때문에 2배 하면 3 더하기 루트 7에다가 1 더했으니까 4 더하기 루트 7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원래는 x가 저거니까 x 세제곱이 얼마, x 제곱이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을 텐데 복소수에서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속 나오는 유형이지만 기속해도 똑같이 또 제곱하고 하는 애들 많아서 여러 번 넣어놨고요. 자, 2번, 3번, 4번 다 넘어갑니다. 유형 2번은 그냥 x 풀 y랑 x 곱하기 y가 얼마인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뒀다. 그러지 말고. 유형 2번은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라는 거고요. 유형 3, 4는 뭔가 새로운 방법 없습니다. 요거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야. 잠깐만. 유형 3은 아니에요. 유형 3은 의도가 있는 문제. 유형 3은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일종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 어쨌든 우리는 모든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정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i가 없는 게 k제곱 마이너스 3이고 k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i의 개수가 k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g의 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대. 근데 봐봐, 복소수 g를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이제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2ab i가 됩니다.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와 b가 0인 경우로 나뉘겠죠? 그죠? 그러면 복소수 g를 우리가 세 개로 구분을 해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와 a랑 b가 둘 다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a, b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복소수 g는 뭐가 되냐면 그냥 a가 되고요. 이때 복소수 g는 먼저 해봐요. b죠. bi가 되고 이때가 a가 되고 이때는 그냥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g의 제곱을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여기는 a제곱, 여기는 제곱은 0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뭐야? 실수인데 얘는 0인 거고, 얘는 양의 실수인 거고, 얘는 음의 실수인 거죠. 얘가 0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의 실수, 양의 실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올 조건은 뭐냐? 얘가 뭐일 때? 순허수일 때 그렇다는 거죠.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고,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죠. 실수가 돼야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고, 0이면은 그냥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이거면 이거야, 이거면 이거야, 이거면 이거야도 맞지만 이게 되려면 이거야, 이게 되려면 이거야, 이게 되려면 이거야, 양쪽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 키에 정리돼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g의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곱이라고 했는데, 얘를 a 뿔 b의 꼴로 정리를 했으니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로 나눌 거고, 얘가 0이다 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0이다 해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다 곱하면 몇이 돼? 3이니까 모든 k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번은 어때요? 10번 10번은 이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대요. 음수가 돼.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이 복소수가 무슨 복소수가 된다는 거야? 순허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물론 제곱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얘가 순허수라는 거를 알고 접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진짜로 제곱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란 얘기예요. 여기 유형도 넘어갈게요. 풀어봐야 되나? 풀어봐. 10번 풀어봐. 자, 태연은 어떻게 했어? 네. 어떻게 했어? 됐어요. 이거 순호수래잖아. 이거 왜 순호수 되는지 이해됐어?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게 실수랑 순호수랑 0밖에 없다. 물론 0도 실수긴 하지만, 근데 음수가 되려면 순호수가 돼요. 그럼 순호수가 되려면 여기는 0이어야 하고 여기는 뭐가 되면 안 돼? 복소수 다 까먹었지? 어? a만 3 a 플러스 2니까 a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3이다. 이제 이렇게 가야 돼. 강민이 했어? 넌 뭘 까먹었어? 이씨. 공수원도 한번 속진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으로 갈게요. 넘어가. 자, 항상 실수인 복소수에 대한 판단. 이거 뭐냐면 너네 예를 들어서
복소수 G에 대해서 얘 항상 실수죠. 얘도 항상 실수죠. 얘는요? 아니죠. 실수일 수도 있긴 해. 2BI가 나오기 때문에 B가 0이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항상 실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모범적인 답안은 이거죠. G가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2A이고 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너는 2BI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항상 실수가 맞고 너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했는데 만약에 얘가 실수라면 켤레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점은 뭐냐면 주어진 복소수에다가 뭘 하는 거야? 켤레를 취해봅니다. 그럼 켤레를 취하면 저게 G 켤레 더하기 G가 되죠. 켤레를 하기 전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실수냐라고 했을 때도 저거에 켤레를 취해주면 G 켤레 곱하기 G죠. 전거가 같죠. 이해하고 있어? 하고 있어? 보면 뭘 해야 되니? 저는 자, 야, 왜 모르겠어? G랑 G 바의 전체 켤레를 취하면 이거는 각각의 켤레를 취하고 곱하는 것 같은데 근데 켤레의 켤레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잖아. 이런 계산이 있는 건데요. 이제 이해됐어? 혜영이 이해됐어? 뭐? 켤레랑 그게 실수의 조건이라고. 실수는 켤레를 했을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복소수에 켤레를 했는데 안 변했대. 그러면 A풀 BI 관점에서 A풀 BI랑 A마 BI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0이 되잖아. 그럼 실수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실수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A풀 BI를 놓고 생각하는 거 물론 좋긴 하는데 이런 모양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냐면 켤레를 잘 취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켤레는 마치 이제 고등어 간 잘 되게 칼집을 내듯이 그냥 간이 되게 잘 배. 내가 여기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뿌려놔도 얘네가 이 켤레가 다 안으로 쏙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G의 켤레가 되고 G 켤레의 켤레가 되고 그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요거의 켤레를 취하면 너도 뒤집히고 너도 뒤집혀. 켤레 너는 원래 거로 돌아오겠고 켤레 원래 켤레 원래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태연아 이게 됐어 안 됐어? 요거 켤레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Z 켤레 빼기 G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유일하게 켤레의 켤레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그렇지? 왜 그래? A풀 B의 켤레가 마이너스 B이고 그거에 또 켤레하면 다시 플러스 B가 되잖아. 아니면 신발은 두 개가 똑같이 생기니 다르게 생겼니? 잘 생각해봐. 다르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오른쪽 신발만 5개 있으면 또 신발 신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다르게 생겨서 못 신잖아. 이거의 켤레는 얘고 이거의 켤레는 얘지. 그럼 켤레의 켤레는 뭐야? 자기 자신인 거지.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봐봐. 얘랑 얘 똑같고 얘랑 얘 똑같아. 왜 똑같아? 순서 바꿔도 되거든 여기. 그거부터 성립하거든. 근데 뺄셈은 돼요 안 돼요? 다르죠? 다르지. 응. 얘랑 얘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아? 아 얘는 뭐가 아니야? 항상 실수일 수는 없다는 거야. 절대로 실수일 수 없다가 아니라 항상 실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노란색을 썼어? G 제곱 더하기 G 켤레 제곱이 실수인 걸 판단하기 위해서 너네가 이걸 A 플러스에 넣지 말고 근데 조금 똑똑하게 하면은 얘는 얘랑 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켤레를 취하면 돼. 근데 여기다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G 제곱의 켤레랑 G 켤레 제곱의 켤레가 되는데 그게 그냥 G 켤레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 돼 안 돼? 김경민 돼 안 돼? 안 돼? 돼? 한결이 돼 안 돼?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그런 식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디귿. 잠깐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복소수에 대한 어떤 대칭적인 식은 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애들. 근데 어쨌든 이거 항상 실수 맞겠죠? 기억? 보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받아쓰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어 잘 기억했다가 다시 풀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때요? 자, G제곱이 실수면 G가 실수냐? 이거는 이 명제의 역은 참이죠.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되겠지. 근데 제곱해도 실수가 되는 건 모두 있어. 모두 있어. 모두 있어. 유한결 모두 있어. 필기를 열심히 하는 유한결. 제곱이 실수인데 G가 실수가 아닌 발레 뭐 있어? 그럼 제곱이 아니잖아요. 제곱이 실수인데 G가 실수가 아닌 거. 우리 방금 유형 3에서 열심히 필기했던 그 내용이잖아. 제곱이 실수가 될 조건은 복소수가 실수일 수도 있고 순호수일 수도 있잖아. 순호수가 발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순호수가 발레지. 순호수 제곱하면 뭐 돼? 실수돼 안 돼? 돼. 근데 그래서 G가 실수 아니야. 아니잖아. 빨리 맞잖아. 경민이 왜 자꾸 웃고 있어? 이해 안 됐어? 안 됐다고? 어떤 게 이해 안 됐어? 제곱이 실수인데 G가 실수가 아닌 케이스. 순서로 가지고 I라고 쓰면 어때? I는 제곱이 실수지. 근데 I는 실수가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I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 순서로 부르잖아. 순서들이 다 발레라고. I뿐만 아니라 2I, 3I 다 되잖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G분의 1과 G바분의 1의 실수분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 저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수 없이 A 플 BI 해야 되겠죠. 근데 A 플 BI 하더라도 어차피 유리화 할 거니까 요거와 요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분모 분자의 켤레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분모 분자의 켤레 곱해주면 요거랑 요거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이해 안 됐어? 됐죠? 근데 우리가 A 플 B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실수분은 분자의 실수분은 A잖아. 근데 분모는 그냥 지지 켤레잖아. 이거 실수니까 얘가 실수 부분이고 여기도 지지 켤레 중에 A가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 맞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땡이 있지. 실수 부분은 서로 같을 거고 허수 부분은 뭐가 못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만든 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도 될까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 옆에 문제가 18번인데 자, 여기서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골라보래요. 한번 골라보세요. 시간은 25초. 켤레를 취해서 한결아 25초 빨리 18번 풀어봐. 그거 쓰지 말고 18번 풀어봐 빨리. 영상을 다시 봐.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는데 필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제일 시험 못 본다고. 한결아 진짜거든. 고집 그만 부리고 18번 빨리 풀어보지 않을래?
그게 아까 기본 개념에서 설명한 거지. 이것도 그냥 이걸로 할 필요 없이 그 바로 표현할 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걔네가 실수인지 아닌지 물어본 게 아니라 실수 부분이 아닌지 물어봤어. 자, 18번 답 나왔니? 기억 판단했어 못했어? 왜 인수분해라고 있어? 근데 인수분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방법이 어떤 변형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볼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 자, 요거 편리하면 어떻게 돼? 그냥 얘 편리하면 뭐가 돼? G 편례의 제곱되는 거고 얘 편례하면 뭐가 돼? G의 제곱되는 거죠. 편례를 취했더니 앞이랑 처음이랑 다음 나중에 같다 달라 부호 반대지. 그럼 너는 실수가 절대 아니다는 아니고 항상 실수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편례하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놈이 뭐가 돼? 맨 뒤에 놈이 나오겠지. 두 번째 놈은 세 번째 놈이 나오겠고, 세 번째 놈은 두 번째 놈이 나올 거고, 네 번째 놈은 첫 번째 놈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편례를 했을 때 처음이랑 나중에 어때? 똑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지? 이해돼요? 디귿은 어때요? 디귿을 편례를 취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지편례 빼기 지가 돼요. 바뀌죠 부호가. 그럼 안 되나? 근데 분자 어떻게 돼요? 지편례 4제곱 빼기 C의 4제곱. 그럼 분자도 부호가 바뀌죠. 분모도 마이너스 분자도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마마 플러스가 돼서 처음이랑 나중이랑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실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플 BI 놓고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편례를 했을 때 처음과 나중이 같은지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했고요. 유형 6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7번도 같이 볼 거고요. 유형 8번으로 일단 넘어갑시다. 자, 요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었던 주기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복소수 i는 4주기성을 가져요. 4주기를 갖기 때문에 4개가 모여도 0이 되는데,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그 4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4개를 모아도 얘도 무조건 다 0이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얘로 묶어. 그러면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제곱 됩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되면 순차적으로 4개가 나오면 무조건 다 0이 돼요. 역수꼴이든 분자꼴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 있는 거에 뭘 세야 돼? 개수를 세야 돼. 근데 개수를 셀 때는 1부터 세면 안 헷갈려. 자, 1번부터 17번까지 있으면 17명 있는 거지. 출석번호. 반이 1번부터 18번까지 있으면 18반이 있는 거지. 그치? 괜히 다른 것도 세지 마시고 1부터 세세요. 1부터 2020이니까 요만큼이 몇 개야? 2020개지. 얘 4개씩 묶으면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거 다 몇이야? 0이야. 다 뭐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돼요. 이해되니? 됩니까? 자, 29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좋냐면, 어떤 계산이 좋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1 더하기 2i 더하기 3i 제곱, 3i 제곱 더하기 4i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개수가 1, 2, 3, 4로 커지는 그런 애들도 있어. 그 계산은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연달아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요 29번 같은 문제, 요게 응용하기 좋은 문제거든요. 요거를 풀 때 얘는 연달아 나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겹쳐서 나오잖아. 한 숫자 하나씩 겹쳐서 나오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자,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보면 돼. 앞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해보자. 이렇게.
어차피 다 너 쌤이니까 우리 순서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하고 또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몇 개 있는지 세봐. 동그라미 몇 개 있냐면 동그라미 i 1제곱부터 시작해서 i 18제곱까지 가자. 동그라미 몇 개 있냐면 18개 있는 거지. 그럼 18개 있으면 4개씩 묶었을 때 뭐가 남아요? 2개 남죠? 그죠? 2개 남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동그라미 2개만 살리고 나머지 다 지워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4개씩 묶으면 될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지? 그러면은 세모 따로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동그라미 개수랑 세모 개수 같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둘씩 딱 지어놨으니까. 그러면 세모도 똑같이 18개 있을 거고 걔네를 4개씩 묶으면 2개가 남는데 그 2개를 뒤에서부터 묶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너랑 너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어디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계산하면 되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30번으로 확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i는 i고 i 제곱 마이너스 1, 또 i 제곱 마이너스 1, i 제곱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딱 4.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 플러스 0i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0. 그러면 마이 더하기 0 제곱하면 4, 4에서 4 곱했으니까 답은 16.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n개가 모였을 때 0이 되는 거, 그 n주기성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유형서들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a 플 bi로 정리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유형을 구분을 안 짓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구분을 해놨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자, 요거도 어쨌든 32번도 여러분이 a 플 bi 걸로 정리하는 게 목적인데 그 정리를 했을 때 i의 이렇게 홀수 제곱인 애들 요런 애들이 허수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 i의 제곱 요런 애들이 짝수 부분으로 그러니까 짝수 부분이 실수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수 부분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시작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플러스 4 그럼 다시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쭉쭉쭉 가게 될 거고 허수 부분은 1 빼기 3 더하기 5 빼기 7 요런 규칙성으로 갈 건데 빨리 지금 여기까지 호흡을 빨리 따라와봐. 여기까지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저게 저렇게 된다라는 게 왜 된다는 건지 빨리 생각해보세요. 문제 없나요? 한결 이해되나요? 혜연이 이해되세요? 됐지? 자, 그럼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숫자가 몇 개씩 있을까? 잘 봐. i 1제곱부터 i 40제곱까지니까 40개 있겠지. 그치? 40개 있다는 건 여기 20개씩 있겠지. 똑같이 20개씩 있겠지. 그러면은 요 안에 20개의 숫자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 음수끼리 계산하고 양수끼리 계산하고 개수가 적으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써있는 개수가 20개의 숫자씩 써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는 2개 계산해서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고 그 다음 계산해도 2 나오고 그 다음도 2 나오고 계속 2가 나오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런 규칙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저 20개를 2개씩 묶어서 2가 나온다는 거는 2가 몇 묶음 나온다는 거야? 10묶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2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10묶음이니까 마이너스 20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숫자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커지면 언제나 요 간격이 요 2개씩 나온 값의 합이 일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화수 단위를 포함한 계산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원래 풀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죠. 연습할 시간을 자, 여기도 32번 잠깐 요거 할게요. 아니다. 이게 x를 뭔가 험상궂은 이제 문서적으로 이렇게 주긴 했지만 사실 제곱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곱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2분의 2i에서 i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x가 i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요거 기왕에 나온 거 우리 그 복소평면 살짝만 복습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런 복소수를 해석을 할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크기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 나오죠. 크기가 1인 복소수니까 얘는 주기를 가질 수도 있다. 그치? 근데 이 녀석의 판각을 생각해 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가로 세로 간격이 같아서 45도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럼 이 복수는 크기가 1이고 45도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크기는 1이고 그리고 각이 90도인 녀석이 나오겠다. 그게 i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거를 제곱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 복소평면의 관점으로 봐도 이거는 똑같이 i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40번. 자, 여러분 그 개념 부분에는요, 이 복소평면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까 말까를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각은 외워라 해가지고 앞에 개념을 잠깐 볼게요. 그 어디냐면 140쪽에 2분의 마일플마 루트 3i 그리고 2분의 1플마 루트 3i 걔네가 각각 3주기, 6주기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표에 의하면 40번에 써있는 요 숫자는 3주기라는 거야. 그치? 그치? 3주기. 그러면 이제 이 복소수를 이해하는 거 당연히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거거든. 처음부터 너네가 그 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에 정리된 걸 바탕으로 얘가 3주기를 갖는다. 3주기를 갖는다의 의미는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세제곱이 1이다는데 여기 갑니다. 참 문 좀 닫아줘. 아 진짜. 자, 세제곱이 1이고요. 두 번째 큰 수가 나오면 나머지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n 세 개가 모이면 세 개가 이게 더해지면 0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다고 해서 3주기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저기 2010제곱인데 저 2010제곱이 2012 3의 제곱이잖아. 3으로 나온 나머지 뭐야? 없지. 0이지. 그럼 뭐야? 0제곱 더하기 0제곱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을까? 너네가 이 주기성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일단 g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나타나면 2분의 마일 빼기 루트 3 마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복소수랑 저 복소수랑 생긴 게 너무 비슷해서 잘 봤더니 여기만 뭐가 다른 거야? 켤레 복소수죠. 그럼 얘랑 곱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하차 공식으로 하든 켤레 곱으로 하든 4분의 1 더하기 3이 되면서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g 제곱이랑 g를 곱했으니까 이 결과는 g 세제곱이고 g 세제곱이 1이니까 3주기구나. 이제 이렇게 원래는 판단을 했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너네가 복소평면의 그 주기를 외운 상태로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왼손을 좌표로 놨을 때 왼쪽으로 간 거보다 위로 간 게 루트 3배가 커.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면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 120도니까 3주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으면 외우지 않더라도 3주기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연습할 때는 요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마 다 3주기만 넣었을 거예요. 아닌 것도 섞여 있긴 하지만 41번도 표에 있는 거에 따르면 6주기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나왔어요. 44번. 아까 선생님이 이거 풀어서 썼던 문제죠. 자, 이제 초보는 어떻게 풀어? G를 A 풀 BI라고 두고 이렇게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류 G 켤레의 제곱이 3 빼기 4i니까 G 제곱 G 켤레의 제곱은 9 더하기 16 해서 25인데 이게
지지켤레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5가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고 이제 보수 3대 4대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3대 4대 5 이렇게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일단 복소평면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소평면적 이해가 있는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복소수를 곱하면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곱해진다고 했지. 그러면 지 제곱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면 지의 크기와 지의 크기의 곱이랑 같아요. 그쵸? 근데 지의 크기가 뭐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그치? 지는 디지켤레 그거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같아? 이거랑 같아. 이 복소수의 크기가 지지켤레라는 거야. 다시 이 복소수의 크기가 지지켤레라는 거야. 그죠? 지금 여기 지금 뭐 이상한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 복소수의 크기가 지지켤레다. 그러면 이 복소수가 어디 있어? 3,4에 있어.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졌어? 5번 떨어져 있어. 3대 4대 5잖아. 3대 4대 5. 그래서 쌉보수 복소평면 이용해서 그냥 3대 4대 5 하면 끝이다. 내가 문제를 많이 내시면 안 돼. 그럼 45번 답이 뭐야? 45번 9대 12. 그치? 9대 12대 1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네 캘포인트 4번 문제인가 5번 문제인가 아닌데 9번 문제인가 하여튼 진단고사랑 같이 봤었던 시험 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복소평면을 이해를 한다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옆으로 이거는 하지 마세요. 불러버렸습니다. 이거 해볼까? 한번 해볼까? 쉽지 않은데 이 복소평면 그러니까 복소수 편례 복소수를 포함한 복소수의 상대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결국은 a 플러스 bi 놓고 열심히 노가다 해라.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용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복소수가 있고 다른 복소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이 녀석의 크기가 있고 이 녀석의 크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크기 1, 크기 2라고 했을 때 크기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의 각이 있고 이 녀석의 각이 있다면 각도 같아야 되겠지. 복소수가 두 개가 같으려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유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항이 두 개예요. 옆으로 쓱 넘겨줍니다. 지바는 2분의 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받으려네. 근데 여기서 해석하는 것보다 지를 한 번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 지바의 i 2분의 g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있겠죠. 그 크기를 잠깐 k라고 생각하면 좌변의 복소수에 있는 크기는 뭐냐면 k 이게 크기 k죠. g의 복소수 크기 k일 거고요. 편례를 해도 크기는 안 변해요. a 플 bi나 a마 bi나 편례 복소수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는 a, b랑 a, 마비랑 똑같겠죠. 혹은 어쨌든 그 크기라고 하는 게 지집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너도 크기가 k고 너도 크기가 k고 너는 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는 k의 제곱입니다. 그죠? 우변에 있는 복소수의 크기는
2분의 k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2분의 k 세제곱이랑 k 제곱이랑 서로 같으려면 k가 몇이어야 되냐면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k 제곱이랑 2분의 k 세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k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응? 응? 응. 복소수의 복소수의 크기를 k라고 했을 때 크기가 k인 놈이랑 k인 놈이랑 1인 놈을 곱했지. 그럼 좌변의 크기는 k 제곱이고 우변의 크기는 2분의 1도 복소수잖아, 그렇지? 2분의 1도 복소수지? 그럼 2분의 1의 크기